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인구 소멸 확정 한국 공공임대 확장 필요 임대주택 기사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소멸 확정 한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인구 소멸 확정 한국. 지금 산식을 보시면 Y는 미래의 인구 수준, 지금 대비, X는 합계 출산율, 그리고 N은 세대수입니다. N은 세대수, N이 3이면 3세대 지나서 대략적으로 한 세대를 30년 보면은 3세대 후면은 90년 후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출산율 1.6이면은 출산율이 1.6이면 OECD 평균 정도 되죠. 그러면 3세대 지나면 인구가 반쪽 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수명이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변수를 제외했을 때 단순하게 보면은 3세대 지나면 출산율 1.6이면 인구가 반쪽 나고 7세대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20% 수준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 1.6도 결코 높은 출산율이 아닙니다. 인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2는 되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2.1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태어난 사람들 중에 자식을 2명 놓기 전에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2.1 정도 되어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숫자입니다. 인구 소멸 확정 한국 한번 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꼴찌죠. 합계 출산율이 0.8입니다. 0.8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3세대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6%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7세대가 지나면 200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 인구가 소멸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5천만 명인데 7세대가 지나면 0.2%만 남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200년 지나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만 명. 서울 인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가 1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도 힘들겠죠. 이 정도 되면 10만 명이면 정말로 뭘 할 수가 없겠죠. 뭘 하겠습니까? 10만 명으로. 그러니까 인구 소멸 확정 맞고 출산율 0.8 수준. 지금 2022년은 추정 0.77이라고 하는데 거의 0.8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소멸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2.1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출산율을 2.1까지 올리지 않는다면 낭패 나는 거죠. 국가 소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조에 오줌 싸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수준, 물 높이, 매매 수준은 기름 높이 이렇게 이상한 전세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한 제도에다가 지금 물 높이가 낮아지니까 전세 보증 보험 이런 걸 해서 물 높이를 어거지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무슨 해괴한 행동입니까?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지금 인구 소멸을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이지 이렇게 오줌 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기름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수준하고 붙어버리고 그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월세에 연동해서 매매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수익환원법이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 시기가 오면은 매매가 일단
엄청나게 개파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에다가 정부에서 오줌 싼다고 지금 매매가 방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 소멸에 비하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요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스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노컷 뉴스 기획 기사인데 첫 번째가 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 이유는 간단하죠. 주거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출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싼 가격의 장기 거주 공공임대 자녀는 1.12명, 또 높은 수치는 아닌데 민간을 보니까 0.99명, 민간에 비하면 공공임대가 훨씬 자녀가 많더라. 그리고 공공임대 입주 때 둘째 출산 시기 3.3배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민간임대 거주 절반인 400만 가구가 공공임대에서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공공임대에 거주할 자격이 된다면 저라도 공공임대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두 번째 기사, 신혼부부 떠나는 신혼 특구 단지. 애 키우기엔 너무 좁아. 말이 많죠. 지금 임대주택 좋은데, 가성비 좋은데 너무 작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죠. 10평 정도 크기에 애 키우며 계속 살긴 어렵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용 20평 정도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10평 정도 하니까 애가 생기고 나면은 다 빠져나가더라. 요런 기사입니다. 요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사 두 개를 정리를 하면은 2번 공공임대 수요는 많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집도 없이 명품백 사는 사람들, 카푸어들, 이렇게 폼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죠. 자본주의에 살면은 가성비를 쫓아야지.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가성비를 추구해야지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질 건데, 그게 아니면은 골치 아프죠. 그런데 대부분 다 가성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수요가 많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특히나 전용 면적 20평 정도 되는 또는 그 이상 되는 공공임대만 정상적인 공공임대의 공급이라고 보면은 공급이 정말 적습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바늘구멍이죠. 세 번째 기사를 보면은 공공임대 경쟁률 315대 1. 그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가 났다. 기사인데 2억 원 전세 사기 당한 오피스텔, 거기엔 공공임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 너무나 치열해서 복권 당첨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공공임대 주택은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공급은 적고.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나온 그 A 오피스텔, 공공과 민간 임대가 같이 있는 그 A 오피스텔의 단가를 한번 보면서 가성비를 확인해 보면은 공공임대는 보증금 100에서 200만 원, 월세는 20에서 40만 원. 민간임대는 월세는 없지만 보증금이 2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민간임대는 전세 사기 당할 수도 있는데 공공임대는 전세 사기가 없죠. 당연히 공공임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 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3번 A 오피스텔 공공임대 가성비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는 10,000원이고 금리를 4%만 적용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공공임대는 1년 부담액이 488만원, 민간임대는 800만원, 거의 더블 차이 나죠.
들어가는 돈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본주의에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공공임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비율 OECD 상위권 했는데 물음표가 있죠. 상위권 아니라는 이야기죠. 출산율은 왜 바닥일까? 상위권 아니라서 출산율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임대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출산율 2배 이상 높다. 당연하죠. OECD 평균이 1.6인데 대한민국은 0.8. 딱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소 10%는 돼야,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가 한 10%는 되어야 주거 선택 가능하고 임대료 억제 효과가 있더라.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현재 공공임대의 기능은 별로 없죠. 그 이유는 너무 적어서, 지금 밑에 수조 모형을 보시면 공공임대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으로 공공임대 수조가 있습니다. 열외조, 기능을 못하죠. 이 기능을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건연합의 공격, 그러면 망둥어도 뛰죠. 아파트 분여회도 뜁니다. 그러면 임대시장 불안감 조성이 가능하고 상당 기간 물높이가 높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라는 수조도 없고 저 안에 있는 물도 없는 겁니다. 아무 기능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공공임대를 좀 많이 지으면 10% 정도 지으면 향후 공공임대의 기능은 맑은 물 공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수조 사이즈는 똑같은데 퍼센트가 달라진 거죠. 전체 수조 중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되더라. 이러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조 사이즈 자체는 똑같은데 맑은 물을 공급, 그러니까 점성 작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토건연합 공격하고 망둥어 뛰어도 임대시장 불안감 조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시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시장에서 조작을 좀 하더라도 바로 공공임대에서 맑은 물로 수평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월세가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기사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땅 없어 못 짓나 5성 호텔과 함께 들어선 공공임대.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요즘 공공임대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밑에 보면은 독일은 공공임대를 매각하는 바람에 임대료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오류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공공임대, 공공부지 적극 활용해야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제일 밑에 보면은 더 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기사 내용에 용산공원 정비창에 공공임대 짓자 발상 전환할 때, 이것은 엄청난 효과죠. 용산공원은 공원이 될 자리가 주택이 되면서 그것도 공공임대 대량 들어와 버리면 주거는 엄청나게 안정화될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임대주택 건설의 의미, 요것은 공급폭탄이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곳에 수요가 많은, 굉장히 필요한 곳에 공급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폭탄이 보통 폭탄이 아니죠. 맑은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수조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질 치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용산에 임대주택 짓자 이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토건족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요것만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서울의 경관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미 아파트 많이 지어서 파괴되었는데 뭘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 공원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멋진 공간을 물려주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후손을 위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자, 4번 인구 소멸 확정 한국. 다시 보겠습니다. 7세대가 지나면 7세대가 지나면 20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출산율이면 대한민국은 소멸합니다. 인구 달랑 10만 명 남습니다. 후손 달랑 10만 명을 위해서 용산공원, 그린벨트 이런 거 보호해봤자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이 10만 명한테 이미 나라는 없어지고 10만 명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용산공원, 그린벨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존하는 거 의미가 전혀 없죠. 미래 후손들 아마 욕할 겁니다. 지금 용산공원을 후손을 위해서 남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을 퍼부을 겁니다. 아마 200년 후에 10만 명 남은 후손들이 인구 소멸 못 막고 뭐 했냐 이런 쌍욕을 막 하겠죠. 그래서 제목에 있듯이 인구 소멸 확정입니다. 지금 출산율은 인구 소멸 확정. 따라서 공공임대 확장이 필요하다. 공급도 많이 더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공공임대 퍼센트도 많이 늘려야 되고 수조도 키우고 맑은 물도 공급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